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제규어 XF입니다. 2.0 디젤 모델을 시승하고 있고요. 멋스러운 외관은 독일 3사의 중형 세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규어,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흐르는 라인이 굉장히 유려한 느낌이 들고요.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고급스러움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전해주고 있고요. 야간에 점등된 모습을 보기 전에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은은한 녹색 컬러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패들 시프트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밝거나 화려하진 않고 은은하면서 좀 고급스럽고 약간은 어두운 느낌도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에서 보면은 MFR 방식이라서 프로젝션 타입에 비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빛을 잘 모아주고 있어서 밝은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 오토 헤드램프의 반응 속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상향을 보시더라도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려서도 한번 보면은요. 내려서 볼 때 외부에서 엔진음 같은 거 아이들링 시에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J자 형태의 DRL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풀 LED 헤드램프는 야간에 밖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요. 아래쪽에 약간 잔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야가 사실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시야가 들어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맑고 뚜렷한 야간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 가운데에 이 포커스가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향등을 켰을 때 얘기입니다. 범퍼 하단부 프론트 스커트도 깔끔하면서도 근육질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공격적인 느낌마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롬 사실 이렇게 두껍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규어가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도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메쉬 타입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테두리 부분에 역시 크롬을 두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절대 촌스럽거나 뭔가 좀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앞쪽이 다른 세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닛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딱 모여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하죠. 배기량은 1999cc, 180마력의 토크는 43.9입니다. 자동 8단위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229, 제로 100은 약 8.4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은 4954mm, 휠 베이스는 2960mm입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8이고요. 실제로 휠 베이스가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보다 보기보다 조금 낮고 길게 가져가고 있는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감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좀 개방감이 좋은 실내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뒤쪽으로 흐르는 이 C필러의 라인이 굉장히 유려합니다. 마치 스포츠카의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트렁크 리드 부분까지 아주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F타입의 테일램프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두 개의 원이 라인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차폭등도 LED 타입으로 살짝 포인트를 두고 있는 점도 디자인 포인트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 스포츠 쿠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한 세단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단부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싱글 타입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용하게 작동은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블루는 이쪽에서 트렁크를 열어서 이쪽에서 보충을 해줘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500리터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은 인테그랄 링크라고 하는 멀티링크의 또 다른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뒤쪽에 휠하우스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위쪽에 레버를, 노란색 레버를 잡아당기면 시트백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이 500리터 초반으로 알고 있고 800리터까지 확보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갖추고 있네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깔때기 같은 모양은 요소수 넣으실 때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요 버튼으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되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직전 세대 XF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제규어 그리고 랜드로버 차량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바깥쪽에 보시면 아웃사이드 핸들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오목하게 스마트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은 소프트 크루징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문이 닫히고 열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꽉 조여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규어 하면은 이 디자인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가 예전부터 유명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은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헤드룸이 그렇게 여유있는 건 아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태의 느낌은 실내 공간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굴곡 좀 보세요. 굉장히 과감하게 꺾여있는 이 굴곡은 운전자를 좀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르디앙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하고 이 금속 재질 그리고 우드 그레인까지 다양한 소재를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잘 조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더라도 이쪽에 이 굴곡이라든가 이 아래쪽에 굴곡 같은 걸 보시면 디자인이 좀 과감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질감 나쁘지 않고요. 내포켓은 좀 좁아요.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한 위치나 공간은 아닙니다. 제규어라고 이렇게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시트는 윈저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지금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고 특히 저는 안장 부분의 쿠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이렇게 제규어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이 위아래로만 조절이 되고 앞뒤로라든가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트 컨트롤은 전동 타입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허리 받침까지도 4방향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금속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스포츠 타입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형입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 풋레스트인데요. 풋레스트가 그냥 카펫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놔보면은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운전석 좌측에는 스위치가 2개 보이는데요. 전동식 트렁크하고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버튼이 좀 조잡한 것 같아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좀 조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초기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이 있고요. 2.0 인제니움 엔진이 의외로 초기 시동 시에 조금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죽 질감 전체적으로 좋고요. HUD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가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좀 각도 때문에 흐리게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눈의 피로도가 적다라는 점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에도 가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조금 스포티한 느낌의 3스포크 타입입니다. 공격적인 느낌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랑 메인 클러스터의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라운드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죽 소재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의 패턴 이런 것들의 조화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위치나 크기,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요. 10인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이 정전 터치 방식인데 터치 방식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상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화면이 저하되지 않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장치는 버튼이 조금 많은데 길고 넓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오디오 컨트롤은 다이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조그 셔틀 타입이라고 그러죠. 시동을 걸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팝업이 되는 형태고, 여기에서 돌려서 기어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독특했는데 최근에 버튼 타입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 중에서 버튼 타입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한 번 더 변화를 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쪽으로는 스탑&고 기능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가 있고,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다이나믹 모드가 선택이 되고요. 노멀, 에코, 비, 얼음, 눈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멀 모드 하고요, 다이나믹 모드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고 2개 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의 높이가 약간 높으면서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 암레스트도 편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레스트 기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쪽 공간이 정말 좀 많이 불편합니다. 공간은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USB 포트 2개, 마이크로, 그러니까 유심을 꽂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컨트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티맵이 연동이 되는데요. 지금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 공간은 이 카펫 같은 걸로 처리를 잘 해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소음 진동에서도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공간 자체가 썩 그렇게 유용한 편은 아닙니다. 길이는 괜찮은데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안에 수납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뒤쪽 공간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점도 저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남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뒤쪽에 디자인은 앞쪽보다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앞쪽에 비해서는 그래도 웹포켓은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여기 턱이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인데요. 대신에 이 바닥을 깊게 파주고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트는 윈저 가죽 시트의 느낌, 그리고 특히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안장 부분, 뒤쪽도 안장 부분이 참 편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좁아지는 거는 못내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에서 좀 얇게 되어 있는데 기능상 부족함은 없었고요.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ISO 픽스도 플라스틱으로 커버링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발 공간은 역시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편하고요. 무릎 공간도 휠 베이스가 2m 90이 넘기 때문에 주먹이 3개 정도, 170 정도의 성인이 운전석 시트를 맞췄을 때 주먹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세단답게 B필러 안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시승 차량은 포트폴리오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4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앞쪽도 조수석, 운전석 다르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운전석 뒤쪽이랑 조수석 뒤쪽의 온도로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양쪽으로 이렇게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워크인 시트가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옵션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비례감이 있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한 번 더 변화를 줄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티한 핸들은 확실히 좀 전체적인 드라이빙 감성을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천장 부분의 이 스웨이드 재질은 참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선루프는 전체적으로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규어 XF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인지니움 엔진이 달려있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너링과 서스펜션입니다. 코너링이 독일 3사의 중형 세단과 견주어 봐도 그 균형 감각이나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전혀 뒤지지 않고요.
후륜에 인테그럴 링크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멀티링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 코너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민첩하고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뒤쪽에서 따라 돌아 나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려보면 그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현상들도 구조적으로 많이 잡은 그런 형태의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럴 링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날카로운 느낌도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뒤쪽에 서스펜션 위쪽으로 뒤 휠 아치 쪽, 휀다 쪽의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코너링에서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의 공간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규 XF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쪽은 낮고 넓은 스타일이면서 뒤쪽이 이렇게 날렵하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기역학 개선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뒤쪽 트렁크 공간이 좁은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죠. 터널에서 주행을 해봐도 바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가 측면에서 풍절음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접 차음 유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도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시야는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A필러가 약간 좀 두툼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초반부터 약간 부드러우면서 강한 느낌, 초반에 약간 부드럽다가 중간부터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데 담력이 좋은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단의 브레이크 셋업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 인제니움 엔진은 토크가 44이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마력은 180마력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터보렉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연비는 제가 12km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가 15.5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80에서 100 정도로 탄력 있게 주행을 했을 때 제가 확인했던 최대 연비는 16.8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17km 이상도 확인을 했지만 한 50km 이상 꾸준하게 주행을 했을 때 80에서 100km의 시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16.8, 17km까지는 조금 유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공인연비인 15km대보다는 확실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한 중형 세단에서 16km대의 연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미션은 토크 컨버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의 그 부드러운 변속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톡톡하게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규어 랜드로버, 특히 이 제규어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지글지글지글지글하게 이렇게 열선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유리에. 그래서 영국이 아무래도 그 기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습하고 또 앞쪽에 성에가 많이 껴서 그런 유리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실정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같이 앞유리가 지저분하거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운전자들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제규어 차량들을 시승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앞유리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유리는 저는 지역에 따라서는 꼭 이 유리를 선택을 안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10.1인치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가지 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셀 반응이 굉장히 가벼워서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모르게 조금 운전이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즉각적으로 차가 반응을 해주니까 운전의 재미도 한결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독일 3사의 차량들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이 스포티한 느낌만큼은 같은 급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상위에 랭크를 해주고 싶습니다.
벤츠보다는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E클래스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MW 5 시리즈 520D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는 순간적인 발진 가속력이라든가 코너링에서 뒤쪽이 좀 매끈하게 돌아나가는 그 날카로운 느낌은 어찌 보면은 BMW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런 가죽 같은 것들도 참 재질도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규 XF에는 메르디앙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커가 17개라고 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별다른 음악에 효과를 주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고음의 해상도가 조금 더 높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의 영역대마다 해석을 좀 잘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완전히 저음에서의 탄탄한 느낌, 그리고 완전히 고음에서의 좀 맑은 느낌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코너링에서 밸런스만큼은 확실히 경쟁차종보다 우위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링에 좀 민감하신 분이나 와인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형 세단을 고르셔야 된다면 제규 XF는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최신의 어떤 자잔자잔한 그런 옵션들을 충실하게 갖춘 차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에 가격대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차를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약 1450, 1500 약간 언더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 속도가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차감 그리고 이 엔진 회전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속도에서의 연비도 좋을 뿐더러 안락하고 정숙한 그런 실내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점도 중형 세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수입 세단들이 내비게이션을 제가 단점으로 계속 지적을 드리는데 제규 XF에는 T맵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의 반응이라든가 T팩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경쟁 차량에 비해서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격대나 이 차량의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좀 기본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돼 있는 점도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하차 시에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이게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뒤쪽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스포티한 드라이빙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A필러가 살짝 거슬리는 것도 있고, 유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글지글 해가지고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안 돼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요런 점들은 제가 단점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음하고 진동은 우수한 편인데요, 특히나 소음 쪽이 바닥에서의 소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주면은 확실히 경쟁차종보다 우위에 있는 정숙성과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유지해 줄 것 같아요. 도심주행 연비는 제가 11km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짧은 구간 해보니까요, 약 9.3에서 10.1 정도, 두 자릿수가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9km대까지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시게 되면 약 10.5 왔다 갔다 11km까지는 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도심 주행에서 운행을 할 때 전체적인 크기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요, 가속 페달도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8단 미션은 의외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변속감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규어라고 하면 조금 거칠고 빠릿빠릿하긴 한데 약간 거친 느낌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시내 주행을 해보니까 단과 단 사이, 특히 한 3단에서 6단 요 사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의외예요. 또 단점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차가 6천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윈저 가죽 시트가 보면은 타공이 돼 있어서 당연히 열선 3단, 통풍 3단 이렇게 조절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통풍이 없어서 내가 그 통풍 컨트롤을 못 찾나? 라고 살펴봤는데 없대요. 이거 없습니다. 그것도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12.3인치 고해상도 클러스터에는 디지털 타입이죠. 이 전체를 지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전체 화면을 지도로 이렇게 큼직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방을 주목하다가 약간 시선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클러스터 자체를 전체 다 지도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네요. 이거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다 보여줘서 운전자의 시선도 유지를 해주고 어떤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HUD 형태로 지도를 띄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니까 훨씬 더 저는 시인성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참 재미있게 잘 달렸는데요. 이렇게 좁은 국도 구간, 특히 이 좌우로 와인딩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꼭 차를 속도를 많이 높여서 극단치로 몰아붙이지 않더라도 뭐 한 50에서 60km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하셔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저속에서 무슨 스포티함이 전달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너링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대로 그 라인을 아주 정직하게 딱 읽고 나가니까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는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이 WC7과 인테그럴 링크의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는 조금 낯선 그런 세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규어가 확실하게 노하우를 많이 좀 축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든가 이 운전했을 때의 핸들링만큼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제규어 XF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